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공손추상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연지기에 관한 이야기, 즉 그러니까 공손추가 선생님의 부동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맹자는 나는 말을 잘 알고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서 호연지기는 이렇다,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공손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위 지연인이 있고 무엇을 말을 안다고 하는 겁니까? 말을 안다는 것은, 지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말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 피사가 나오고, 여기 음사가 나오고, 여기 사사가 나오고, 둔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이야기, 말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를 언급을 하고, 이것들은 전부 이제 문제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라고 안다라는 알지자를 다 쓰죠. 이 알지자가 요 지연의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그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견해나 감정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다. 즉 피사 혹은 음사 혹은 사사, 둔사,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런 말은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나는 안다. 이게 지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피사는 뭐냐? 그러면 피사는 요 말씀원 옆에 가죽 피자가 있는데, 저 가죽 피자가 말이죠, 흑토자하고 이렇게 붙으면요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이것이 언덕 부자하고 붙으면 요게 비탈입니다. 비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경사가 진 것을 말하는 거죠. 경사. 그 다음에 발족자하고 붙으면 요게 한 발로 무게중심을 한 발에 싣고 한 발은 옆으로 딛는 그런 이렇게 좀 삐뚤한 상태의 그 자세 있죠? 그것이 이게 외발로 설 피입니다. 외발로, 한 발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붙든 이런 거하고 붙든 이 가죽 피자가 어떤 거하고 붙으면 이렇게 경사가 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사도 뭐냐면, 피사가 이렇게 평탄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주장이 치우친 말입니다. 그걸 피사라고 해요. 그 피사, 어떤 사람이 치우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균형이나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것이 뭔가에 가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가려진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정하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려진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음사에 직이소함하며 그랬죠. 음사라고 할 때 이 음자는 보통 음란하다라는 뜻으로 저 음자를 해석을 합니다. 음란할 음자. 그런데 저게 음란하다 이전에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음란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인데, 근데 그것이 어느 선에서 이제 절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절제할 선을 넘으면, 그래서 그것을 무절제하게 추구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시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는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나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사라는 것은 그 말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적절하게 말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표현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지기소함, 빠질 함자, 뭔가에 푹 빠져서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친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사의 지기 소리하며 그랬습니다. 요 사자는 사악하다라는 사자인데, 이 사자는 항상 요 정자와 이 바를 정자와 반대되는 말, 즉 부정하다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한 말입니다. 바르지 못한 말, 부정한 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느 한쪽 주장에 치우치거나 또는 어떤 것에 푹 빠져서 과도하게 얘기하거나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부정한 주장, 부정한 목적, 부정한 사상 뭐 이런 것에 푹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부정한 곳으로 유혹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게 사사인데, 그 사사에 지기소리하며 그것이 이탈한 바를 알며,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저것이 이탈했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둔사, 요 둔자는 피할 둔자입니다. 숨는다, 은둔하다 할 때 둔자도 되고,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둔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맞서서,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말들이 있죠. 그것이 둔사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기소궁, 그가 궁한 바를 압니다. 뭔가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논리적으로 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 그 자체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소신 있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꿍꿍이는 따로 있는데 그 꿍꿍이를 꿍꿍이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래서 그 꿍꿍이를 포기하지는 못하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모면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들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말을 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 궁한 바를 안다. 그러니 뭐 피사든 음사든 사사든 둔사든 이런 잘못된 경우의 이야기들, 잘된 뭐 옳은 이야기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형태의 이야기들 에 대해서 이제 요 지라는 걸 가지고 지연을 설명한 다음에, 생어 기심하야 해어 기정하며 발어 기정하야 해어 기사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와서 그 정치를 해치고, 요때 요 정자는 실은 이렇게 이제 정이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인 명령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률도 그런 거고, 법률. 그러면 행정 조치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조례 같은 것들도 그런 거고, 전부 다 그게 일종의 명령입니다. 말로, 문자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정치를 행위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마음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해치게 되고 바로 기정하야 그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발의가 되어서 결국 그 일을 해치나니. 자,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말로 행해지고 그 말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잘못되면 저 일까지 전부가 다 잘못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을 그냥 단절시켜서 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하고 마음의 그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심에도 저 말을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디에 빠졌거나 또 어디에 이 눈이 가려져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정상적 궤도로부터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궁하거나 논리적으로 이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내가 마음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인이 부기사도 필종 오원의실이라 성인께서 다시 나오신데도 이 일어날 기자도 지난번에 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때 요 출현하다를 지을 작자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일어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출현하시는 걸 말해요. 성인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오신다고 해도 필종 오원의실이라 반드시 나의 말을 따르시리라. 내 말이 맞다고 하실 거다라는 이제 자기 확신, 자신감,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호연지기와 관련해서 부동심, 호연지기, 지연까지를 이렇게 쭉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 답을 들은 공손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 제자들인 제아자공은 이제 논어에서 논어 11번째 편 선진편에서 언어엔 제아자공이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어 말에 있어서는 제아자공이 뛰어났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아자공은 선의 설사하고 설사 이게 이야기 말입니다. 말을 잘 했고 제아와 자공은 말을 잘했고 그 다음에 염유 민자 안연은 이제 요 두 분은 언어라는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언어보다 더 앞에 있었던 건 뭐냐면 덕행입니다. 덕행엔 안연, 민자건 할 때는 그렇게 쓰죠. 민자건, 염배구, 그 다음에 중궁 이 네 분이 논어에는 나와 있는데 이 중궁은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고 이 세 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무, 민자, 안연 이렇게 세 분은 선언, 덕행에 관해서 말씀을 잘 말씀하셨더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덕행 분야에 뛰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덕행에 관해서 말을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서 제아와 자공은 말 자체를 잘하는 분들이었고 이 세 분은 덕행에 관해서 말을 잘하셨고 그 다음에 공자 겸지하사대 공자는 이분들과
이분들이 잘한 요것과 이분들이 잘했던 요것을 겸하셨으되, 그러니까 말 그 자체도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덕행에 관해서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랬는데도 공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 왈은 공자의 왈입니다. 아어 사명즉 불능야로라, 아어 사명즉 불능야로라 하시니,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사명도 역시 말입니다. 요 설사나 사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에요, 말. 나는 사명의 말에 대해서는 불능하다, 능하지 못하다라고 이 둘을 다 겸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연즉 부자는 기 성의 호신조.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공자도 나는 말에 불능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말을 잘 안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부자는 기 성의 호신조, 이미 성인이십니다. 혹은 이 토를 이제 보통은 다 이제 조선시대 언어에서는 다 호신저 성인이십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호이까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강색으로 적은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까? 왜냐하면 공자 같은 성인도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선생님은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성인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호의까라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왈 오라 시하웠냐오 그랬죠. 오라라는 건 이제 감탄사입니다. 오라고 읽고 악이라고 읽지 않고 오라 시하웠냐오, 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을 그런 말을 하느냐, 나보고 성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죠. 석자의 자공이 문어 공자왈, 예전에 자공이, 공자 제자 자공이 문어 공자왈, 공자께 묻기를, 부자는 성의 호신저,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성인이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공자왈 성즉 오불능이여니와, 공자께서 자공의 질문에 나는 성은 오불능, 내가 능하지 못하지만 아는 학불념이 교불곤야로라, 나는 학불념, 배우는 데에 있어서 실증 내지 않고, 요게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 이야기는 이제 논어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움을 싫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싫어할 염자가 나는 그게 싫다 할 때도 쓰지만 실증 내다라고 할 때도 써요. 그리고 실증 내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그걸 원래부터 싫어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너무 많이 했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제 물린다, 이제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했다, 이런 의미의 염자도 뜻도 있어요, 이 염자애가. 그래서 배움을 싫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 말은 그러니까 배움에 나는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늘 배움에 관해서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교 불곤야로라, 이것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권태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르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쏟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는 배움과 가르침에 막 열정을 쏟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실증이 나고 권태로워지고 이러기가 이제 쉽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면. 그런데 공자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배움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실증 내지 않고 권태로워하지 않았도다. 내가 성은 불능하지만, 내가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공자가 말을 하니까 자공이왈 학불념은 지야오, 배움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로움이고, 교불권은 가르치는데 권태하지 않는 것은 인함이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움에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그 타성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함, 사람들한테 이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건 인함이니, 인차지하시니,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인하면서 또 지혜로우시니 부자는 기성이오신저,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시군요 라고 하니, 그렇게 말을 했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자공과 공자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맹자가 부성은 공자도 불고하시니, 성인이라는 건 공자께서도 거하지 않으시는데 시하원야오, 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고 성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맹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공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자께서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나보고 성인이라고 하다니 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